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레버리지 ETF 최근에 많이 하시죠?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인버스 많이 하시는데,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레버리지 ETF를 장기적으로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쉽게 좀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도 레버리지 ETF를 사시는 분들은 저는 주식을 안 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 그 이유가 총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손절의 원리랑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른 영상의 슈카월드에서도 엑셀로 이렇게 표를 나타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100원짜리를 10%를 잃으면은 90원이 되죠. 좀 확대하겠습니다. 그쵸? 10%를 잃으면은 90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10%를 따면은 네 99원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0원에서 똑같이 100원에서 내가 30%를 잃으면 70원이 되는데 이 70원을 다시 30%를 따면은 91원이 됩니다. 그쵸? 분명히 똑같은 금액을 잃었다가 똑같은 금액을 땄는데 그쵸? 이렇게 되고 똑같은 금액을 이제 잃은 게 아니라 퍼센트가 똑같이 왔죠. 30%%만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복리 효과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원금 기준이 된다. 네, 슈카월드에서는 그거를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다 쭉 했는데 이건 좀 전문가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거고, 자, 초보자분들은 간단히 생각하면은 내가 100원을 가지고 10%를 잃었을 때 90원인데 이 90원을 가지고 내가 10%를 벌려면은 원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원금이 되죠. 근데 얘의 3배죠. 수익률이. 그쵸? 30%를 잃고 30%를 땄습니다. 그러면은 원금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상승을 할 때는 복리의 마법처럼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 상승이 아닌 다른 구간에서는 오히려 손실을 더 많이 본다. 이게 슈카월드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게 손절입니다. 그래서 3% 내외, 5% 내외 손절하는 게 뭐냐면 이거 3% 손절하면 보십시오. 97원이죠. 97원에 3% 손절하면은 3% 따면은 99.91이에요. 그쵸? 거의 회복이 됩니다. 그쵸? 근데 5% 정도도 가능합니다. 95원이고 이건 97 얘의 5% 수익이니까 99.75입니다. 거의 본전이 되죠. 그래서 손절을 하라는 이유가 내가 이 이상 가게 되면 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산으로 똑같이 같은 금액의 수익을 벌어도 손실을 안 되게 본전은 찾게 하는 그 손절 라인이 3%고 5%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런 이유고, 두 번째는 이 추정 지표, 그러니까 코덱 200 뭐 선물 이런 게 있죠. 그러면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추정 지표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데 이게 주식 종목과 지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평균값이잖아요. 모든 종목들 평균값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 평균이라는 거는 오르고 내림이 반복이 잦죠.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로 쭉 가기에는 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다? 등락이 계속 이어진다.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작은 갭으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낸다. 그런데 그 변동폭이 3% 이내, 2% 이내 요 정도의 값이면은 최종과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더라도 내 원금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증폭을 시키죠. 레버리지로 2배. 그럼 2배를 레버리지를 증폭을 시켜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변동성이 원래는 2%인데 이게 4%로 돼요. 그럼 4%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근데 그거의 추정 지표는 2%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4%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변동폭이 커지고 결국에는 손절의 원리를 위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횡보가 됐을 때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되물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야, 나는 주식 시장에서 코스피가 움직이는 변동폭보다 작게 가져가고 싶어. 그런 ETF 있나요? 그렇죠?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프 절반의 변동성으로 움직이는 ETF는 왜 없을까? 이거 하면은 대박 나죠. 왜? 왜일까요? 아닌데 2배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죠. 변동성을 반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없느냐? 그 있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이 안 된다는 뜻은 결국 레버리지 ETF는 어떻게 보면은 호객 유치랑 다름이 없습니다. 자, 왜냐? 이 샤프 레이시오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샤프 레이시오는 표준 편차 대비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 자, 요건데 자, 보십시오. 변동성도 2배로 커지고 기대 수익률도 2배로 커지면 결국 샤프 레이시오 값은 어떻죠? 똑같죠? 그쵸? 자, 2분의 2나 2분의 2나 4분의 4나 똑같이 1이죠. 그쵸? 샤프 레이시오 값은 똑같은데 뭐가 커지냐?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 변동성이 커지면 오히려 그 투자자로 하여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프 ETF가 가칭 하프 ETF가 없는 이유는 그걸 만들어 버리면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거는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고 밑에 거는 레버리지고 위에 거는 일반입니다. 일반 지수예요. 자, 레버리지 제가 하지 말라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3%, 3.5%가 올랐어요. 그쵸? 자, 내가 여기서 사서, 물론 여기서 팔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내가 이거를 2년, 3년, 1년, 2년 가져가겠다 했을 때 요 위치에 왔습니다. 요 위치에 왔을 때 이 코덱 200 ETF를 매수하신 분은 수익률이 3.69%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내가 코덱 레버리지를 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때 수익률은 자 5.5%입니다. 왜 2배로 연동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결과값은 왜 2배가 아니지? 그럼 손해본 거잖아요. 그쵸? 내가 리스크 대비 변동성 대비 수익률은 손해본 거잖아요. 그쵸? 자, 보십시오. 자, 이날에는 자, 이날 보시면은 0.77%가 올랐죠. 종가 대비, 종가가. 그쵸? 근데 이날 보면 1.62%가 올랐어요. 그쵸? 종가 더 올랐어요. 더 이득이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 뭐가 있다? 이렇게 등락폭이 있다.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 등락폭에 이 과정을 다 돈으로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고, 여기 등락폭이 있죠. 이렇게 이 등락폭이 있을 때 그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그게 레버리지로 2배로 되면서 수익률을 다 까먹는 겁니다. 까먹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왔을 때 얘는 3.7%의 수익을 내지만 얘는 5.5%라서
원래는 3.7%면은 7.4%의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 2%, 1.9% 가까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쵸?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승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때는 너무 말도 안 되게 한 거고, 상승대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내가 이 꼬리 바닥에 사서 여기서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상승 수익률은 14.9%입니다. 그런데 요때 똑같은 날 레버리지를 매수한 사람은 상승 구간이 31%입니다. 즉, 이 2를 곱하면은 15%니까 30%가 돼야 정상이죠. 그쵸? 근데 얘는 31%예요. 1% 정도의 수익만 더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거는 개별 종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쵸? 개별 종목이 아니고 지수를 추정하는 추정하는 이 상품이기 때문에 지수는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그쵸? 그냥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파동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구간에서 뭐였다? 내려갔다 올라가면 무조건 까먹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셨다고 저는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레버리지는 26%의 수익을 받지만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거 보면은 13%입니다. 즉 뭐다? 딱 2배 번 거예요. 올라갔을 때 상승의 그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선물 레버리지를 간 건데,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냥 2배밖에 안 되네요. 그쵸? 무슨 말이냐? 상승장에서도 리스크 대비 손해고, 행보장에서는 무조건 손해고, 하락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손해다.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자, 코덱 200을 살 바에는, 코덱 200 레버리지 살 바에는 내가 1000만원 갖다 하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을 빌려서 코덱 200을 사세요. 그게 레버리지입니다. 그게 진정한 레버리지예요. 네. 내가 돈이 1000만원이 있어서, 물론 1000만원 더 구하기 힘들겠지만 1000만원 가지고 선물 레버리지를 살 게 아니라 그냥 코덱 200을 사세요. 그래서 상승폭이 너무 적다? 그러면 대출을 하든 돈을 빌리든 해서 그거의 2배를 들어가세요. 그게 진정한 레버리지입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내용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자, 이게 상승 레버리지도 이런데 하락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죠. 레버리지 ETF를 들어간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레버리지 ETF를 들어가는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단순하게 그냥 내가 그냥 2배 벌어야지, 2배로 벌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 1봉 기준으로 이게 항상 그 리밸런싱을 합니다. 하면은 괴리가 발생하는데, 괴리는 나중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가 매일매일 올라야 돼요.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그건 무조건 레버리지가 손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어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은 거죠. 근데 수익률은 24%입니다. 그쵸? 근데 이때까지 다 먹었어요. 그럼 몇 프로죠? 52%입니다. 그러면은 곱하기 2 하면 48%예요. 그쵸? 몇 프로 차이 나죠? 얘랑 4% 차이 나는 거예요. 4% 차이 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네? 이게 24%면은 얘가 48%가 아니라 복리가 돼서 더 많은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나와야 돼요. 그쵸?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 여기 사서 이렇게 여기 봅니다. 10.7% 올랐죠? 여기 사서 이때까지 갑니다. 그러면 얘는 22.5%예요. 그쵸? 왜?
이것도 등락이 있으니까. 그쵸? 이 등락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요날 하면은 이 두 개만 하면은 6.4%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 두 개 하면은 여기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3.2%. 이렇게 하면 6.4%. 딱 두 배 맞죠? 이렇게 단기간에 해야 그나마 이제 딱 두 배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오래 들고 있어봤자 손해예요. 레버리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만약에 내가 ETF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레버리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걸 보고도 레버리지를 하겠다고 우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은 뭐하러 레버리지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레버리지는 꼭 부탁드리겠지만 하지 않는 것이 수익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레버리지 하지 마시고, 내가 코덱 레버리지 2천만원 넣을 거를 코덱 200에 1,500만원 넣으세요. 그게 더 안정성과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점 꼭 참조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